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오늘은 뇌분비계와 호르몬 단원을 하겠습니다. 뇌분비계라는 말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호르몬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분비계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주변에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체온이나 또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량, 즉 혈당약이나 삼투압 이런 것 같은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36.5도의 체온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신경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신경계에서도 그리고 내분비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분비계와 호르몬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 많이 들어봤죠? 무슨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자, 이 호르몬을 오늘 잘 살펴볼게요. 자,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이 아이를 만드는 세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세포라고 해요. 내분비세포. 이름이 특이해요. 분비한다. 안으로 분비한다. 일단 내분비세포라는 곳에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을 내분비세포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예. 그리고 이 내분비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예. 이렇게 내분비세포가 모여있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몸 안에 내분비세포가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세포가 모여있는 마을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호르몬이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이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서 이 호르몬을 딱 기다리면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뭐냐면 여기에 표적세포거든요. 이 목적이 되는 세포, 그 목적이 되는 세포가 이 호르몬에 딱 호르몬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호르몬의 수용체가 인지되면 호르몬이 여기 수용체 인지가 되면 이 표적세포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100여 가지 정도가 있대요. 단백질로 된 것도 있고 약간 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어떤 세포에 작용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됩니다. 네.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혈액으로 갑니다, 혈액으로. 자,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겠죠? 자, 여기가 호르몬이 다니는 길입니다. 다니다가,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적세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 표적세포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다. 몸 안에 있는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해서 내분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뇌자가 몸 안인 것 같아요. 예. 호르몬의 특이한 이동 경로예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몸에도 내분비샘이 진짜 많아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만드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내분비샘이 있으면 외분비샘도 있나요? 예, 있어요.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땀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요. 뻘뻘뻘. 자, 땀을 뻘뻘뻘 흘리는데 그 땀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예. 땀샘에 자, 여기가 여러분의 피부고요. 네, 피부고 요렇게 어떤 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땀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옹기종기.
그러면 여기를 땀샘이라고 하고요.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어떻게 분비되냐면 땀은 여러분 피로 혈액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면 어디로 나와요? 피부 바깥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땀샘에서 만든 땀들은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분비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죠, 관. 땀이 분비되는 관이 있어서 그 분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외분비 세포들. 우리는 혈액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액이 있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에서 보면 이자에 이자액을 막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자액을 만들면 이자액이 어떤 분비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관을 따라서 이자액이 가다가 소장에다가 쫙 뿌려지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비관으로 어떤 이러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거를 이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비관이 있는 여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외분비샘. 분비하긴 분비하는데 혈액에 분비되는 거, 혈관에 분비되는 거는 내분비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호르몬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호르몬은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적어도 약간 결핍증이 나오고 많으면 거인증이 과다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적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소인증, 키가 좀 작은 그런 결핍증이 생기고요. 또 과다증일 경우에는 거인증이 생기고 이렇게 미량으로도 우리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그게 확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척추동물 경우에는 종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 특이성이라는 것은 특정 종, 어떤 그런 동물 종에 대해서 얘한테 딱 맞고 쟤한테 딱 맞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양,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절하는데 중요한데 돼지나 소나 양에서도 우리가 인슐린이나 이런 호르몬을 채취를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투여할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인슐린을 우리 몸의 표적세포가 이제 인지를 해서 우리 몸에도 그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좀 재미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품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예,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르몬과 신경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호르몬 너무 열심히 배웠죠? 자,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 쭉쭉 만들어서 분비하면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빨간 관. 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혈관이죠? 예,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져가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내가 원했던 그 표적 세포가 있어요. 수용체를 딱 인식해서 표적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었고요. 여러분, 우리 그 전에 보면 신경계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예. 딱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흥분이 발생을 하면서 흥분이 전도가 되면서 여기 축삭돌기 다른 가지돌기에 이 흥분이 전달이 되죠. 예, 이것도 역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둘 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방식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더 빨라 보여요, 여러분? 예, 신경이 빠르죠. 빠르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느리고요. 효과의 지속성은 어떨까요? 네, 신경은 여기서 탁 하고 끝납니다. 근데 호르몬은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좀 지속적으로 표적세포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전달 매체 너무 중요한데요. 호르몬은 어디입니까? 혈액입니다. 신경은 어디예요? 뉴런. 예. 작용 범위를 볼까요? 네. 신경은 딱 여기 딱 이 부분. 딱 이 부분. 이렇게 작용 범위가 좁지만 호르몬은 이 호르몬이 온몸을 퍼져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세포에 도달하는 거니까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을 같이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 내분비샘에 있는 각종 주요 호르몬들을 선생님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인체의 그 위치도 너무 중요하겠죠? 꼭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나의 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뇌에 보면 여기 보면 간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간내 중에서도 윗부분을 시상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했죠. 그 시상하부의 밑에 보면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면요. 여기입니다. 자, 보면 여기 시상이 이렇게 위치하고 동그란 종이 딸랑딸랑하게 있고 요렇게가 시상이에요. 그럼 여기 시상 윗부분을 시상이라고 간내죠. 여러분 선생님 간내예요. 시상이 아니라 간내. 간내에서 시상이 있으면 윗부분이 그 밑에 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하고 여긴 이 부분을 뇌하수체라고 종이 딸랑딸랑딸랑 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 반틈을 전엽이라고 해요. 전은 무슨 전자일까요? 앞전? 그렇죠. 뒷부분은 후엽이라고 해요. 후가 뭘까요? 뒤죠? 예. 그래서 이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에서 예, 또 호르몬들이 각각 또 따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간내가 처음에 간내 시상 하부에서 이렇게 뭔가 인지를 하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전엽, 후엽. 위치는 봤죠? 앞부분, 뒷부분. 자, 앞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입니다. 자, 뭐를 촉진하냐면 생장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밤 10시에서 밤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해야지 생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이렇게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과다하면 고인증이 걸릴 수도 있고 부족하면 소인증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우리 영어로 써볼게요. 갑상샘은 타이로이드라고 합니다. 선생님 발음은 타이로이드 그랜드 하면 갑상샘이에요. 타이로이드 갑상샘 자극. 자극 영어로 뭐랄까요? stimulating. 갑상샘 자극. 갑상샘을 자극하는 stimulate가 자극하다니까 stimulating 호르몬입니다. 와우, 길죠? 자, 여기서 여기 갑상샘의 T, 그다음에 S, 그리고 H를 딱 엮어서 뭐라 하냐면 TSH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TSH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냐? 우리 몸에 보면 내분비샘이 있는데 여기서 갑상샘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갑상샘? 여기 나비 넥타이. 여기 나비 넥타이 부분 보이나요? 예, 여기가 갑상샘입니다. 이 갑상샘은 티록신이라는 아이를 분비한다고 써 있는데 이런 호르몬도 있거든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아 자극하러 왔다 하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갑상샘으로 가요. 여기 갑상샘으로 가면 여기 표적세포겠죠. 갑상샘으로 가면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갑상샘을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염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뇌하수체 전염 얘기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선생님, 티록신은 뭐 하는 아이죠? 예, 티록신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 즉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아이입니다. 세포 호흡이 뭡니까? 포도당 받아서 에너지 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딱 신호를 받으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한테 달려가죠. 혈액을 타고 달려가면 갑상샘이 티록신 분비해서 온몸에다가 또 티록신을 분비해줘요. 온몸에 티록신을 분비해주면 티록신이 또 혈관을 타고 가서 각각의 표적세포에 세포호흡을 시켜서 에너지를 낸다. 예. 갑상샘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으니까 일단 방금 우리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자, 세 번째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뭔가 자극하는 것 같아요. 뭘 자극해요? 자, 찾아볼까요? 수분 그림 찾기. 부신이 어디 있을까? 부신.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부신이 있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양쪽에 콩팥이죠. 예. 콩팥의 머리에 이렇게 고깔 부분처럼 생긴 부분이 부신인데, 예, 그 부분에서도 겉부분, 겉질, 겉부분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나 봐요. 그럼 여기 이걸 자극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세포들은 이 부신의 겉질 여기가 이제 표적세포가 되는 거고, 나중에 하겠지만 그 아이는 또 이런 것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받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을 타고 쭉 가서 부신 겉질에 쫙 부신 겉질에 있는 세포에 딱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일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 있습니다. 누구를 자극한다고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결국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뭐 이런 아이들을 분비하게 촉진한다고 하니까 코르티코이드 여기 보면 당지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그랬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데 결국 뭐를 분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얘 분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쓸게요. 누구를?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아이입니다. 자, 전엽 마지막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 여기 온 그림에 보면 생식하는 어떤 거기에 생식을 하는 그런 내분비샘들이 있습니다. 생식과 관련된 내분비샘. 난소, 정소 이런 데가 생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지금 이런 호르몬들을 내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들을 이제 통칭해서 성호르몬이라고 해요. 성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세포들을 선생님이랑 보면 말은 엄청 긴데요. 한 명은 생장 호르몬, 생장하는 거. 나머지 세 개는 뭔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 이런 게 분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이런 게 분비되도록 하고, 생식샘을 자극해 난소, 정소, 생식샘을 자극해서 이런 성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고 이렇게 뭔가 자극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약 뒷부분에도 어떤 호르몬이 나는데 자, 이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오, ADH. 이것도 왠지 영어가 되게 많은데 일단 한글로 보겠습니다. 항 뭐예요? 대항한다, 반대한다. 이뇨는 뭘까요, 여러분? 이뇨. 소변을 나오는 걸 이뇨라고 하죠. 소변이 나오는 걸.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호르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소변을 많이 안 싸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되게 자세히 할 거거든요. 간략하게 어머 이런 호르몬도 있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콩팥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딱 분비가 되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쭉쭉쭉쭉쭉 가서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수분의 재흡수 촉진. 수분을 다시 흡수를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쉬를 많이 안 만드는 호르몬이니까, 쉬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호르몬이니까 수분을 콩팥에서 많이 재흡수를 몸으로 해서 소변의 양을 줄이게 하는 호르몬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콩팥이 표적기관이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이거 선생님이 약자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선생님도 예, 안티 듀레틱 호르몬, 안티듀레틱 호르몬에서 안티의 A, 듀레틱, 안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티펜 싫어요. 항이겠죠. 듀레틱이 이뇨일 거예요. 그래서 A, D, H 이렇게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ADH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약자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공부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분비 샘은 바로 갑상샘입니다. 갑상샘 많이 들었어요.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점에서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갑상샘 여기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와가지고 얘 자극한다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이 이 아이한테 영향을 받으면 거기서 이 갑상샘이라는 곳에서는 티록신이 많이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를 합니다. 어디로? 혈액으로. 혈액으로 가서 온몸에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티록신이 온몸에 있는 표적세포에 가서 뭐를 하느냐? 세포 호흡, 물질 대사를 하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 지금 너희가 지금 축제 댄스 준비를 하고 있잖아.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자. 얼른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자 하고 각종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 어디? 티록신입니다. 해주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죠. 예. 갑상샘은 여기 밑에 있는데요. 자세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있고 숨 쉬는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있으면 이 앞에 갑상샘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갑상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갑상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예, 이자가 이렇게 생겼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소화기관들 중에서 이자가 소화기관의 활동을 도왔죠. 예. 이자에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두 번째 글루카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고요. 이 둘은 서로 기능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지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자를 선생님이 떡하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있고 여기서 여기 이자를 좀 떼어 왔습니다. 어머, 이자가 요렇게 소장이 붙어 있죠. 여기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뭐예요? 여기 뭡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자액. 여러분, 이자를 그 소화기관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죠. 이자액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분비관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으로 이렇게 이자액을 분비시키면 소장에서 이제 이자액이 물질을 소화시키죠. 네. 지금 이거를 뚝 떼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자액을 만들어서 여기 분비를 시켜가지고 뚝뚝뚝뚝뚝 분비시켜서 이 관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분비관이죠. 외분비샘. 혈액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이자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자, 이자에는 이자액 만드는 거 말고 또 다른 호르몬들을 또 만드는데요. 이자 너무 중요하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호르몬들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세포들이. 자, 여기서 베타 세포라고 하는 세포는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라는 것을 만들어요. 인슐린이라는 것을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합니다. 어디로 분비할까요? 호르몬이니까 혈관으로 분비하겠죠. 예, 그럼 혈관으로 쭉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세포한테 가겠죠. 근데 언제 분비되느냐? 이 아이의 기능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점심시간에 오늘 반찬이 정말 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떡하니 불러요. 이렇게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면 온몸에 포도당이 혈액에 막 퍼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 혈액에는 포도당의 양이 어느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의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즉 혈액의 포도당 양을 뭐라 하냐면 혈당 양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양. 혈액에 있는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이거를 얘들아 너무 많다 걷어들이자 라고 한다고요.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어디로 걷어들일까요? 간이나 이런 데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면서 간에서 이 포도당을 어떻게 저장해요? 너무 많을 경우에 포도당을 엮은 거 있죠. 포도당을 엮은 걸 뭐라 합니까, 여러분? 글리코젠이라고 했죠. 글리코젠. 그래서 포도당을 엮은 글리코젠을 만들어요. 글리코젠을 합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다음 그 단원, 다음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부를 때 혈당량 감소시키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너무 고파. 오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뭔가 간식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요. 이때는 여기 알파세포, 파세포 아닙니다, 여러분. 알파세포예요. 알파세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알파세포들이 있는데 얘들은 또 글루카곤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인슐린이랑 반대예요. 배고파.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혈당량도 떨어지고 지금 각 세포들이 지금 에너지를 만들 포도당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포도당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 그쵸? 아까 간에서 글리코젠 저장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든지 또는 글리코젠 합성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이자는 참 특이하네요. 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진짜 많네요. 소화액, 이자액을 분비를 이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혈액을 통해서 분비시키면서 온몸에서 혈당량을 조절하게 하기도 하고 참 이자가
이 둘이가 서로 반대작용을 하죠. 다음은 부신입니다. 자, 부신도 아까 우리 했는데 콩팥 위에 고깔 모양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부신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고깔 모양으로 있고 여기 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자, 부신을 보면 겉부분을 우리가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 겉부분, 속부분을 속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겉부분에 있는 이 세포들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어우 이름도 어렵네,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뭐 하는 애냐? 당에 관련된 아입니다. 나는 포도당을 먹겠어. 그래서 네가 배고플 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데를 도와주겠어. 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글자가 조금 못났네. 자,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선생님 혈당량 증가요? 아까 배웠는데 누가 혈당량 증가해서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글루카곤 있었죠. 예,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배고플 때 같이 도와주는 압니다. A입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여기서 무기질은 무기 염류, 나트륨, 칼륨, 이온 이런 것들이죠. 얘는 표적세포가 어디냐면 콩팥으로 가요. 콩팥에서 나트륨을 이제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몸에 재흡수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아이입니다.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아이입니다. 당질은 혈당량과 관련 있고 무기질은 나트륨 이온이다. 같이 연결해주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속질 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도 역시 혈당량 증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온몸에서 호르몬이 지금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혈액에 혈당량이 부족할까봐 지금 뭐 누구누구 나왔어. 삼총사 누구누구 나왔어.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카곤 이런 아이들이 엄청 노력을 하죠. 예, 기억해 주세요. 혈당량 증가하면 삐뽀 하면서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카곤이 연결을 한다. 다 그렇게 활동을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내분비샘 2개 남았습니다. 생식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난소랑 정소예요. 자, 난소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 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거는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죠. 2차 성징.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되면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분비돼서 혈액으로 온몸을 타고 여행 다니면서 여성의 그 신체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것을 이제 각각의 표적세포에다가 작용을 시키는 거죠. 예.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아이는 여기입니다. 정수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킵니다. 예. 이것도 남성의 그 2차 성징을 발현시킨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을 이제 억제하고 이제 임신이 되겠다 할 경우에 더 이상 그 다음의 어떤 난제가 배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고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임신을 유지시켜서 계속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내분비샘을
6가지를 했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도 더 많이 지금 했는데요. 이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좀 많이 배우긴 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특히 이거 항인 호르몬,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그리고 뭐 이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자극하는 아이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얘 둘이는 서로 반대작용을 했고,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과 당질코르티코이드는 배고플 때 삐뽀삐뽀 119처럼 하는 아이다. 예. 그리고 얘는 물질대사 촉진, 에너지 빡빡 만드는 아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를 오늘 배웠던 호르몬의 작용으로 주요 원리를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피드백이 뭡니까, 여러분? 피드백. 어떤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피드백한다고 하죠.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요번에 시험 공부 치고 나면 피드백을 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할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드백 중에서도 음성이다. 음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즉 결과가 원인을 어떻게 하는 거? 억제하는 거. 결과가 원인을 선생님 글자가 원래 예쁜데 지금 이 펜이 선생님 글자를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하네. 자,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오늘 우리 엄청 멋있는 호르몬을 배웠거든요. 자, 조절 중추가 일단 간내시상하부예요. 간내시상하부에서 인지했습니다. 혈액 속에 티록신이 부족하네. 티록신을 분비해야겠다라고 느낀 거죠. 자, 그러면 간내시상하부에서 어떤 거를 내냐면 TRH라는 아이를 냅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TRH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TSH였는 것 같은데 여기 TSH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누구를 다이록신, 다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샘 스티뮬레이팅 자극 호르몬 해갖고 TSH였죠. 다이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거를 분비해서 이게 혈관을 타고 갑상선에 도달하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한다. 이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자, 일단 얘가 이걸 분비하려면 위에 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 이 변화를 조절해주는 대빵이 있는데 이 중추가 간내시상하부예요. 그래서 간내가의 시상하부에서 이제 느끼면 얘들아 TSH를 뭐 해라? 방출하는 호르몬을 분비해라 라고 한다고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알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뭐 하는 거? 방출 영어로 뭐랍니까, 여러분? releasing이죠. release가 방출이죠. 그래, releasing 호르몬. 그러면 약자를 같이 섞어 보겠습니다. TSH, TRH. TSH를 방출하는 호르몬. 이게 이 말입니다. 길었습니다. 뜻이 진짜 많죠. 이 T 안에 TSH가 다 들어가요.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는데 여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간내 시상하부에서 자, 뇌하수체 전여봐. 이거를 분비할게. TSH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여라 라고 하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TSH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게. 빨리 여러분 자 정확하게 다시 TSH 방출 호르몬이죠. 선생님이 자, 진짜 말이 너무 길어요. TSH 방출 호르몬. TSH 방출 호르몬을 분비할게.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입에서 받아서 TSH를 분비할게요 한다고요. 그럼 얘가 갑상선에 가면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티록신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에너지 내는 거. 우리 춤출 때, 운동할 때 에너지 내기 위해서 세포 시킨다고 했죠. 온몸에 있는 표적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팍팍 내게 만들어줍니다. 물질 대사를 시켜주죠. 티록신이 표적세포로 가서 계속 이런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티록신이 혈액에 많이 이제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또 이를 계속 만들어내면 이 몸에서 어떤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일정 농도의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이 티록신이 이렇게 가서 TSH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TRH가 분비되는 이 작용을 다 억제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파란색 이게 플러스가 촉진시킨다는 뜻이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디록신이. 혈액 속의 디록신이 여기에 있는 이거 TSH 그만 분비해라. 지금 너무 많단 말이야. TRH 그만 분비해라고 하면서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고수들이 이제 분비를 억제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음성 피드백 말고 양성 피드백도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성 유지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양성 피드백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옥시토신이라고 옥시토신이라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또 분비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정리는 안 했지만 이거는 아기를 분만할 때 자궁의 수축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자궁의 수축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자궁에 수축하면 옥시토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자궁 수축을 계속 더 강화시켜 가지고 계속 자궁 수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켜 주는 거. 이거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항상성 유지할 때는 음성 피드백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러한 역할들을 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개를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이오딘을 많이 섭취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오딘이 뭐냐면 우리 몸에 또 소중한 중요한 무기 염류 중에 하나인데 다시마나 미역 이런 데를 먹으면 아이오딘이 그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난 다시마가 싫어, 미역이 싫어 하면서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오딘이 뭐의 원료가 되냐면 티록신의 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오딘을 열심히 먹으면 미역을 열심히 먹으면 티록신이 팍팍팍팍 만들어져 가지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생성이 될 때 그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티록신의 원료인 아이오딘이 섭취가 부족한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일단은 이 아이가 이제 티록신을 분비하려면 조절 중추의 간내 시상하부에서 얘 티록신 좀 분비돼야겠다 하면서 TRH를 분비해서 촉진을 하죠. 그러면 TSH가 방출되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럼 TSH가 또 분비가 됩니다.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자 얼른 티록신 만들어서 이거 분비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티록신이 어때요? 지금 없죠? 아이오딘이 없어서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야.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자극 받았어요. 근데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혈액에 티록신 양이 적겠죠. 그럼 이제 온몸에서 갖는 시상하부랑 여기서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더 자 만들어라 만들자라고 또 자극이 오겠죠. 갑상샘아 얼른 튼튼하게 커라.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만들어 가지고 분비를 해야 되는데 티록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티록신이 혈액량이 작은 거예요. 그럼 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쪽 방향이 촉진이 되면서 갑상샘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계속 크도록 자극은 받는데 이게 크지만 여기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호르몬 분비 이상에 의한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래 갑상샘이 이만한 크기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나비 모양이라면 자, 이 사람은 지금 갑상샘이 과도하게 이렇게 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장했다는 말이죠. 커졌다는 말은 자꾸 자라도록 자극을 받아서 세포수를 많이 늘리고 많이 자랐지만 계속 이렇게 뭔가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같이 정리해 볼까요? 아이오딘이 부족합니다. 아이오딘 부족. 그죠? 아이오딘 부족. 그러면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글자가 좀 그렇네. 혈액 속의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음성 피드백으로 자 보통은 TRH랑 TSG가 계속 분비되어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자, 근데 갑상샘이 자극이 되어도 혈액 속 티록신 농도가 낮으니까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TRH랑 TSH가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상샘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대해진 거, 갑상샘이 비대해진 거를 갑상샘 종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종이 발생하는 거죠. 아이오딘이 부족할 경우에 혈액 속의 티록신 농도가 감소를 계속해서 이게 이 TRH, TSG가 계속 분비돼서 갑상샘이 자극이 되어도 또 계속 혈액 속의 티록신 농도가 낮아서 TRH가 계속 분비되는 거. 그래서 갑상샘이 과도하게 커진 것을 갑상샘 종이라고 한다. 자,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것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오줌을 자주 넣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또 오줌을 누고. 오줌을 많이 넣는 거, 오줌을 많이 넣는 거. 그리고 계속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대요. 왜 갈증이 날까요? 물에 너무 많이 뺀 거예요, 물을. 오줌을 통해서 물이 너무 많이 몸으로 나간 거예요. 이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상이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 우리 오줌의 그 양, 즉 콩팥에서 소변의 양과 관련됐던 호르몬 여러분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항인 호르몬 여기 있었죠. 야수체 후엽에 나오는 거. 이 아이가 이뇨작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이 아이는 뭐 하는 애예요? 수분의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도와주는 애예요. 수분을 재흡수. 그러니까 몸에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해주는 아이인데 콩팥에서 이것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에 자 ADH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오줌량이 많아지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큰 틀에서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그 항상성 유지가 돼서 자세하게 배울 때 훨씬 좋으니까 잘 기억하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안녕.